미 공군 극찬 KF-21 독주 못 막아. KF-21 200대 추가로 생산한다. 현장 배치 다가오자 미국 긴장. 한국 항공우주 매출의 절반 이상이 T-50, FA-50 포함 계열 항공기에서 나온다. 케어스-1 랄츠 등 회전익기, 헬기, 도 있지만 매출 수출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차기 먹거리 역시 고정익기인 KF-21분다. 훈련기 경공격기에 한정된 KI의 역량을 전투기로 확장할 차기 주자다. KI의 고정익기 부문을 담당한 책임자가 차재병 부사장이다. 그는 지난 2년 사이 직급을 2단계나 높였고 현재는 KI 5개 부문 중 유일하게 부사장 직함을 달고 있다. KF-21 양산에 맞춰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려는 KI의 결단으로 풀이된다. 3일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KI의 지난해 전체 매출의 41.1%가 T-50 계열 항공기와 KF-21 개발에서 나왔다. 창정비 무로부문 3,804억 원을 더하면 전체 매출의 51.1%가 고정익기 관련 수입이다. 또 다른 사업부인 회전익 18.4%, 민항기 21.2%, 위성 UAV PBL 9.2% 대비 압도적으로 높다. KI는 이 중요한 자리에 최고 책임자로 차재병 부사장을 앉혔다. 그는 1993년 삼성항공 입사 이후 T-50 고등훈련기 체계 개발, T-50 추진 및 설계 T-50 양산 및 파-50 개발 팀장 T-50 체계종합 팀장 훈련기체 기실장 등으로 실무를 쌓은 경험을 높이 샀다. 우리나라 최초의 초음속 훈련기 T-50와 경공격기 FA-50 체계 개발 및 설계, 양산, 수출 전 과정을 현직에서 경험한 그는 KI의 미래 사업 부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8년 한국형전투기 체계실장, 상무로 승진했고 2022년 카프엑스 최고기술자, 2023년 고정익계 말그룹장, 전무, 2024년 고정익사업 부문장, 부사장으로 임명됐다. KI의 당면 과제는 T-50 계열의 쏠린 매출을 다변화하고 차기 먹거리를 개발하는 것이다. T-50은 2005년 12월, FA-50은 2013년 8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플랫폼으로 노후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최초 양산 후 20년이 지났지만 KI는 아직 새로운 주력 모델을 띄우지 못했다. 이에 KF-21에 조속한 양산체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1차 양산에 돌입했고 생산부는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엔진계 부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생산의 속도를 내는 중이다. 수출 잠재력도 상당하다. 잠재 수요 국가는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말레이시아다. 유럽은 지정학적 불안정, 동남아시아는 노후 전투기 교체, 중동 국가는 가상적국의 5세대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각각 필요한 상태다. 수출이 가능해진 시점에서의 경쟁자는 나팔, 다소, 2000년 도입, 유로파이터 타이푼, 에어버스, 2003년 등이다. 두 모델 모두 전력 배치 후 20년이 지난 만큼 KF-21 수출이 가능해지는 시점에는 KI 전투기가 경쟁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점진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5세대, 스텔스, 레이더 및 탐지, 6세대, 무인기로 체계를 업그레이드한다는 청사진을 가진 것도 장점이다.
4세대 전투기로 시작해 4.5세대로 업그레이드된 경쟁사 전투기보다 미래지향적인 플랫폼을 가졌다. 베스트셀링 기체인 T-50과 알파-50의 성능을 강화하는 것도 그의 과제다. 두 모델의 강점은 수출 대상 국가의 환경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연 임무인 고등훈련 전술 임무를 비롯한 공격기, 경전투기, 주력 전투기, 로우급 전투기, 가상적기 등으로 활용된다. 현재는 공대공 무장 탑재, ES 레이더 장착, 단자형 모델 개발이 진행 중이다. 가시거리 박교전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플랫폼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4.5세대 전투기로 진화하는 것도 목표다. 이처럼 KI는 차재병 부사장의 어깨에는 가볍지 않은 임무들이 쌓였다. 다행인 점은 영업 및 수출에 대한 부담은 덜어졌다는 점이다. KI는 최근 단행한 조직 개편에서 수출 마케팅 부문을 신설하고 기존 조직들의 수출 영업 기능을 한데 모았다. KI 관계자는 각 사업부에 분산된 수출 조직을 통합하고 기능을 집적화한 수출 마케팅 부문을 신설했다며 새 사업 부문이 수출, 유지 보수, 교육, 현지 생산 등 다양한 패키지형 수출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된 만큼 KF-21 체계가 완비되면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포착 드론 플러스 미사일 합친 비밀 신무기, 우크라 신형 로켓 드론 공개.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새로운 신형 무기를 공개하며 러시아를 압박했다. 지난 7일, 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우크라이나가 이날 신무기인 로켓 드론 페클로를 선보였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어로 지옥이라는 의미인 페클로는 드론과 미사일의 특징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무기다. 특히 사거리가 약 700km에 달하는데 이는 미국이 제공한 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 세이테크임스, 영국이 제공한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보다 2배 이상 길다. 곧 러시아 영토 깊숙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손에 쥔 셈이다. 전체적인 모습은 원통형 몸체 옆으로 작은 두 날개와 꼬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순항미사일과 비슷한 역할일 것으로 분석했다. 페클로를 제작한 우크라이나 국영방산업체 우크로보론프롬 측은 최대 속도가 시속 700km에 달한다고 밝혔으나 얼마나 맞는 폭발물을 싣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군의 신무기가 인도됐으며 이미 전투를 통해 성능이 입증됐다면서 우리 군이 이 같은 현대 무기를 공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생산과 배치를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에도 우크라이나는 첫 번째로 자체 개발한 로켓 드론 팔랴니차를 공개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의 전통빵 이름인 팔랴니차는 특히 러시아인들은 발음하기 힘들어 우크라이나 검문소에서 암호로도 사용됐다. 구체적인 성능과 재현 등이 기밀에 붙여진 팔랴니차는 제트 엔진으로 구동되며 큰 탄도를 장착하고 있다. 곧 일반적으로 프로펠러로 구동되는 드론에 비해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더 먼 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것. 물론 로켓 엔진을 장착한 일반적인 미사일에 비해 느리고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으나 가격이 훨씬 싸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정확한 사거리도 알려지지 않았으나 외신들은 약 600km 정도 떨어진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도했다. 3. 한화시스템 협력 10회 S-300 무인기 한국해군 해병대에 공급. 오스트리아 무인기 제조업체 슈베리 한국해군에 캠콥터스-300을 공급한다. 해군은 무인기를 도입해 북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해상 작전 역량을 강화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함탑재 정찰용 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 체계개발 사업을 위해 쉬벨과 S-300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시스템의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 및 합성 개구 레이더를 탑재한다. S-300은 해군과 해병대의 정보, 감시, 표적 획득 및 정찰 임무를 지원한다. 한스 게오르그 슈벨 회장은 한국 해군과 해병대가 S-100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과 성공을 바탕으로 S-300을 선택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캠콥터 S-100의 대형 버전인 S-300은 길이 4.8m, 높이 1.9m, 폭 0.9m다. 최대 속도 120노트, 순항 속도 55노트로 비행할 수 있다. 특히 최대 340kg, 연료 포함을 운반할 수 있으며 최대 이륙 중량은 660kg에 이른다. 50kg의 탑재량을 갖춘 S-300은 최대 24시간, 250kg의 경우 4시간까지 비행할 수 있다. 해군은 10년 이상 해상 정보 수집, 감시, 정찰 작전을 위해 슈벨의 S-100을 활용해왔다. S-300은 S-100보다 채공 시간이 길고 비행거리가 길다. 높은 내구성과 향상된 탑재물 운반 능력을 원하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됐다. 소나어, 음향탐지 장비, 부표 배치를 통한 화물 운송, 대잠 수함전 등 다양한 임무에 적합하다. 방사청은 작년 말부터 함탑재 정찰용 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을 본격화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회전익 형상의 무인기를 개발해 활주로가 없는 육지 또는 함정에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시스템 주관으로 1,433억 원을 투자해 2028년 12월까지 개발한다. 함탑재 정찰용 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는 기존의 무인기 운용이 제한됐던 해군 함정과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에 배치될 계획이다. 서북도서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있어 왔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감시 정찰이 필요한 곳이다. 서북도서 전방을 24시간 감시해적 또는 주변국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